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바닷가 외딴 마을이 있었더랍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흑진의 의진이라 불렀지요. 검은 무디라는 이름처럼 땅은 짜고 메말라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늘 거칠었습니다. 시절은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조선. 엄격한 유교의 예법이 한 사람의 발걸음마저 얼거매던 때였습니다. 그 흑진 땅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담이단이라는 이름의 안악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맵찬 겨울바람이 다 낡은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가물거려 그 힘없는 빛은 거친 흙벽에 다미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미는 춥고 어두운 방 안에서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적막한 방 안에 배틀의 북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경쾌한 노동의 소리가 아니라 무겁고 둔탁하여 마치 다미가 참아 내뱉지 못하는 깊은 한숨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방바닥의 냉기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츠러든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보였고 거친 실에 쓸려 튼 손등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흙벽에서 스며 나오는 곰팡내와 바다의 짠내가 퀴퀴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고 부뚜막에 놓인 조죽 그릇은 주인의 손길을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저녁기니였습니다. 다미는 1년 전 풍랑을 만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흑진 과부라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우물가에라도 나설라 치면 왁자지껄 떠들던 안악들은 금세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그녀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과부 때문에 마을에 애군이 꼈어. 보나 마나 상문살 속문살 이낀 게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잡아먹었으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다미는 맑고 평온하다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흑진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1년 전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첫 기일 지르기였습니다. 다미는 며칠을 굶다시피 하여 모은 얼마 안 되는 곡식과 갯벌에서 직접 캔 조개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상다리가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밥그릇의 김을 보며 그녀는 남편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굳게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인 박서방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잘 다듬어진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훈향과 윤기나는 옷감은 누렇게 빛바랜 다미의 소복과 초라한 집안 형편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미는 황급히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아우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미의 인사는 받지도 않고 방 안을 훑어보더니 제사상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상이라고 차린 게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애군이 덕지덕지 붙은 년이 차린 음식을 어느 조상님이 흠양이나 하신다고. 쯧쯧. 내 아들만 불쌍하지. 다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인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본래 심성이 약했지만 제 어미의 등살에 못 이겨 늘 못된 말만 골라하는 자였습니다. 형수님, 듣자 하니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님 앞으로 남겨주신 저 바닷가 척박한 땅 말입니다. 박서방이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다미에게 굶어 죽지는 말라며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땅, 올해도 소출이 영말이 아니라지요. 아시다시피 여자의 몸으로 재산을 쥐고 있으면 이래저래 화오만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희 본가 본자에서 거두는 것이
순리일 듯합니다. 그게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다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해진 치마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땅은 그녀가 남편의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사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정성껏 쌓아 올린 전과 나물, 그리고 밥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얀 쌀밥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강도라기 짝이 없는 것. 내년에 그 독한 기운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았어. 감히 가문의 재산을 움켜쥐고 놓지 않아. 이 부정한 것.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다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마치 곡후을 하는 듯 더욱 거세게 울었습니다. 다미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제사 음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엎드려 쓰러진 남편의 위패를 바로 세우고 그 앞에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등은 그렇게 또 한 번 흑진의 거친 파도 앞에 깊게 굽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흑진 헬진 마을에는 유독 일찍부터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마치 찢어진 무명천처럼 잿빛 구멍이 뚫린 듯 끝도 없이 눈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다는 검은 분노를 토해내듯 성난 파도를 일으켰고 마을의 작은 어선 몇 척이 그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었고 마을에 얼마 안 되는 식량 창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흑진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미의 시어머니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박서방을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저 흑진 과부년 때문이요. 그년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재앙이 비사비옥 끊이질 않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봉사 무당무당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마을 공터에 장작불이 피워졌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무당은 꽹과리를 치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AD 마을에 음기인미가 가득하다. 죽은 남편의 혼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상문살 성문사이 꼈어. 저 부정한 것을 내치지 않으면 이 마을은 모두 바다의 용왕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무당의 앙상한 손가락이 정확히 다미의 초가집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빛이 광기로 변했습니다. 박서방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들었소. 여러분, 우리 흑진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저 애군 덩어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라, 몰아내라. 수십 개의 횃불이 눈보라를 뚫고 다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다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평소에는 다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이들이 집단의 관계에 휩쓸려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주받은 년썩 꺼져라. 네가 우리 어부들을 죽였다. 돌멩이가 다 낡은 창호지를 찢고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다미는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이윽고 박서방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예. 이러지 마십시오. 아우님. 다미가 애원했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닥쳐라. 이 재수 없는 것. 내년이 감히 아우님이라 부르느냐. 그녀는 얇은 소복 한 겹만 걸친 채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그녀의 맨발이 금세 얼어붙는 눈 위에 찍혔습니다. 가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썩 꺼져라. 이 상문 살낀 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붓 얼어붙은 흙덩이를 던졌습니다. 다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혹독한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리 하나 없다는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마을 뒷산의 깊은 눈밭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점차 멀어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바람 소리에 묻혀갈 때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역.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깨진 그릇이나 실패한 도자기를 버리는 산비탈, 사기샤치 무덤이라 불리는 곳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낡은 가마 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마의 아궁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파랗게 질린 뺨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궁이 깊은 곳, 잿더미 속에 숨어있던 약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손가락에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남긴 꺼져가는 잔불잔보이였습니다. 그 미약하기 짝이 없는 온기가 꺼져가던 다미의 목숨줄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잿빛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가마터의 주인인 안영감 안린간이 장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산속에서 홀로 옹기를 굽는 괴팍한 늙은이였습니다. 한때 궁궐에 진상할 청자친지를 굽다 큰 실수를 저질러 모든 것을 잃고 세상과 등을 진 채 입어려진 가마터에 숨어 살고 있었지요. 안영감은 아궁이 입구에 쓰러져 있는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숱한 가마불에 그을리고 작은 화상 자국들로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는 다미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혀를 한 번 쯧하더니 장작을 내려놓고 다미를 들쳐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습니다. 안영감은 가마 옆에 붙은 초라한 움막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움막 안은 흙먼지와 그을음, 그리고 마른 집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미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거친 집더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안영감이 투박한 뚝배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다미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된장찌개, 노엔장 JJ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짠내와 곰팡내만 맡던 다미의 코에 장작불에 그을린 흙의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다미는 며칠을 앓고 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움막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아직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의 온기가 희미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에는 그을음이 잔뜩 묻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흙 묻은 작업복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영감이 장작을 한 아르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릇을 닦고 있는 다미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 왔는지, 그는 왜 이곳에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미는 밥을 지었습니다. 안영감은 장작을 패고 사냥을 해왔습니다. 다미는 움막을 쓸고 닦았습니다. 안영감은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미는 안영감의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안영감은 움막에 부서진 지붕을 고쳤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부족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그녀를 상문살이라 부르는 사람도,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미는 안영감이 도자기를 닦다 버린 낡은 천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흙물이 들고
해진 자투리 천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어붙어 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등잔불 아래에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버려진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산조각 난 자신의 삶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것처럼 세월은 가마 속 불길처럼 소리 없이 타오르며 흘러갔습니다. 다미가 산에 들어와 안녕감과 함께 지낸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안녕감은 여전히 자신의 혼을 담을 단 하나의 완벽한 청자층즈 빛깔을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것은 그를 정상에 올려놓았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린 애증이 담긴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번번이 그를 배신했고 가마터 한쪽 구석에는 그의 실망감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실패작들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고 잿빛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말을 탄 행렬이 우연히 산길을 지나다 길을 잃고 가마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행렬의 주인은 한양에서 도자기를 감식하는 안목으로 이름난 이조판 서댁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추위를 피할 겸 가마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투박하고 거친 옹기들과 유약이 제대로 먹지 않아 버려진 사기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듣던 대로 한때는 이름난 장인이었다. 하나 이제는 불씨마저 꺼져버린 노인네에 불과하군. 그가 실망한 기색으로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눈길이 움막 한쪽에 쌓여있는 버려진 사기 그릇들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을 싸기 위해 덮어놓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만든 조각 보부작이었습니다. 그날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안녕감이 작업복으로 쓰다 버린 삼배 조각, 흙물이 밴 무명천, 심지어는 빛바랜 명주 자투리까지 온통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진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색의 조화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하게 이어진 바느질 땀은 그것은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피어난 한 폭의 그림이자 끈질긴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나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조각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필시 이 안에는 천하의 명인 믹넨이 숨어 지내는 것이 틀림없다. 그의 고함 소리에 곁에서 묵묵히 불을 지피던 안녕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다미가 만든 조각보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것을 보았지만 그저 흙 묻은 그릇을 닦거나 감싸는 누더기, 천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리의 손에 들린 조각보를 통해 그는 보았습니다. 수만 번의 바느질 땀 속에 담긴 다미에 헤아릴 수 없는 인내와 정성징성을 완벽함에 대한 강박으로 실패만 거듭하는 자신과 달리 버려진 조각들 속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빚어낸 한 여인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이는 당장이라도 그 조각보를 큰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움막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하던 다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나리 앞에 꿇어앉아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 누더기 천은 그저 버려진 조각들을 기워 만든 것일 뿐 어찌 나리의 귀한 돈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다. 내가 평생을 보아온 그 어떤 비단보다도 이것이 더 귀하다. 값을 얼마든지 치를 터이니. 나리, 다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령이 천조각을 귀히 보아주신다면 부디 이 늙은 장인의 찻주전자를 받아주십시오. 다미는 조용히 일어나 안녕감이 실패작이라며 한쪽에 던져두었던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유약이 한쪽으로 흐르다 뭉쳐서 작은 흠집이 난 불완전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천은 본디 이 그릇을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다미는 그 투박한 주전자를 방금 그 조각보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완전했던 주전자는 조각보의 따뜻한 색감과 어우러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천이 버려진 그릇을 감싸 안아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나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미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대신 자신을 살려준 늙은 장인의 실패작에 다시금 숨결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허허. 조하디호로구나. 그릇과 천이 이토록 어우러지다니. 나리는 감탄하며 원래 내기로 했던 값의 2배를 치르고 그 주전자와 보자기를 함께 사갔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안 영감에게 갚은 생명의 빚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양반가 령반가 부인들 사이에서였습니다. 듣자 하니 깊은 산속 가마터에 귀신이 곡할 솜씨로 조각보를 짓는 안악이 있다지. 그냥 조각보가 아니래. 그 보자기로 물건을 싸면 깨진 그릇도 옥유처럼 빛나게 한다더군. 양반가 부인들은 완벽하고 차가운 청자나 백자보다 이 이야기가 담긴 물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각보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영감의 투박한 그릇에 담겨 다미의 조각보로 감싼 이야기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안영감은 더 이상 완벽한 청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본연의 질감이 살아있는 소박한 분청사기, 훈님 샤치와 백자 바츠 그릇들을 구웠습니다. 다미는 그 그릇 하나하나의 숨결에 맞춰 조각보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땅의 단단함과 천의 부드러움이 만난 조화라 불렀습니다. 한때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었던 낡은 가마터는 이제 온기로 가득 찬 창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법 넉넉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인근 마을에서 남편을 잃고 핍박받는 다른 과부들을 가마터로 불러들였습니다. 안영감은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거두어 흙만 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가마터는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산이 가마터에 온기는 계곡을 넘어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냈지만 흑진 해진 마을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고 거칠었습니다. 다미가 쫓겨난 후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형수에게서 빼앗다시피 한 그 척박한 땅은 관리를 못한 탓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염의 이마에 이제는 잡초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소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농사에도 실패하고 장사에도 손을 댔지만 심성이 게으르고 머리가 모자란 탓에 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는 결국 술에 빠져 살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통풍이 심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노인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박서방은 제 어미를 돌보기는커녕 남은 재산마저 술값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주막에 쓰러져 있던 박서방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저 뒷산버려진 가마터에 신통한 재주를 가진 안악이 산다더군. 무슨 재주 조각보를 짓는데 그 솜씨가 귀신 같아서 한양의 양반댁에서도 줄을 선다지. 거기다 마음씨도 후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거두어 먹여 살린다더군. 박서방의 흐릿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쫓아냈던 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비로운 안악에게 동량이라도 얻어볼 요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잿빛의 황량한 사기 무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새 가마가 들어서 있었고 잘 정돈된 밭에는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움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소리를 내며 흙을 빚거나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활기차고 살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서방은 그 풍경에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짚을 엮던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지도 화려한 비녀를 꽂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빤 무명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가 빚어낸 평온함과 단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담이, 박서방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가 상문살이라 저주하며 내쫓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낡아해진 치맛자락으로 흙바닥을 쓸며 다미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아가. 다미야. 그녀는 다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것이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이 늙은 것 좀 살려다오. 밥이라도 죽이라도 좋으니. 흑흑. 박서방도 황급히 달려와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보살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십니다. 제발. 마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멈추고 그들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미를 위해 저들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가만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혹은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 옛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망가진 조각배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미는 조용히 옆에 있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창고에 가서 쌀랑 가마니만 내어오너라. 그리고 저기 서랍에서 돈 몇 푼도 가져오고. 시어머니와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쌀가마니와 돈주머니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다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아가. 다미야. 시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쌀과 돈으로 저와 두 분 사이에 얽혔던 빚은 이제 다 갚아진 듯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두 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무서운 용서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들과 엮일 것이 없다는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서방은 차마 그 쌀가마니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치심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겨울, 시어머니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박서방은 그나마 남은 돈을 쥐고 마을을 떠나 다시는 그 누구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산 위의 낡은 가마터는 이제 가마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빚어내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흙을 빚고 함께 천을 짜고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안영감은 일생일대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감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문이 열리던 날, 그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빛들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취색 배취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을 품고 고요해진 깊은 바다의 색석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수만 가지의 슬픔과 기쁨을 머금은 듯한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안영감은 조심스럽게 그 청자 챔츠 매병 매큐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는 다미의 앞으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자네의 것이네. 노인은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듯 매병을 다미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미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에 걸쳐 만든 한 장의 조각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마터에서 만난 수만 개의 버려진 비단 조각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천이었습니다. 다미는 그 새로운 시작의 조각보로
안녕감의 고요한 바다 매병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담이와 안녕감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오랜 도반도반처럼 새로 지은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찻자가 담긴 투박한 찻잔만이 서로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겨울을 이겨낸 계곡 아래로 하얀 매와 매화가 눈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 평온을 찾은 흑진의 바다처럼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담이의 조각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감쌌고 안녕감의 가마는 흙이 아니라 부서진 삶을 구원했다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질긴 무명실처럼 그리고 영원한 비색 베이서처럼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